네, 안녕하세요. 최형욱입니다. 네, 괜히 쓸데없는 거 한다고 해서 지금 갖은 원성을 다 듣고 있는 최형욱이고요. 저는 지금 사단법인 코드의 이제 이사로도 지금 있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에서 그 커먼즈 관점에서의 모빌리티의 미래에 관련된 행사를 지금 하려고 기획을 해 놨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는 바람에 지금 그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어서,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행사를 변경을 했고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줌을 가지고 많은 행사에 참여하는 게 일상화가 아마 돼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하루에도 뭐 두세 번씩 이 줌 가지고 컨퍼런스 콜하고 미팅하고 하는데, 조금 뭐랄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물리는 느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강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통해서만 듣는 거가 사실 또 전부는 아닐 것 같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또 다 그런 것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뭔가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강제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내가 함께 참여하면서 나누는 기회가 적다. 그리고 강연회라고 하는 거는 또 온라인으로 누군가가 와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누군가만 또 Q&A 참여해서 답변하고 그냥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사실 그동안 좀 많이 있어서 요번에 좀 무리를 좀 했습니다. 어떤 무리냐면, 여기 계신 이사님들부터 여기 계신 모두가 거의 아마 여기 계신 99% 분들이 이 미로라고 하는 것 내지는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아마 해본 경험이 없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경험들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 생사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다들 실수할 거고 다들 처음 쓰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편하게 함께 참여하면서 재미있는 시간들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툴은 사실은 방법일 뿐인 거고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Hack the Future라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인데, 뭐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가냐면,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함께 자리에 내놓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는 시간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진행은 한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한 25분 정도 헥터 퓨처, 그다음에 퓨처 휠, 그리고 미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25분이 지난 후에는 저희가 지금 한 40분 정도가 아마 들어오실 예정이라서 한 4개 그룹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씩 분반을 해가지고 아마 들어가게 될 거고, 그 10분씩 들어가게 되면 10분이 독립적인 미로 링크를 가지고 이제 10분이 한 팀이 돼서 각자 1시간 동안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게 되게 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후에 조금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60분 동안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고 자기소개도 하시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 60분이 딱 되면 줌에서 자동으로 그 그룹별 소회의실이 종료가 되면서 다시 이 자리를 모이시게 될 거고요. 이 자리에 모이시면 각 그룹별로 1시간 동안 재밌게 나눴던 이야기들 공유하시고, 같이 토론하시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이제 이 헥터 퓨처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헥터 퓨처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사실은 그 중에 일부인 그 퓨처 휠이라고 하는 센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이 헥터 퓨처라고 하는 거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요.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게 이제 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미래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한 것들을 시나리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나리오 만들어 보는 게 왜 필요하느냐? 예전 같았으면 그 정보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 60년대, 70년대 같았을 때는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좀 제대로 전략을 짠다거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뭔가 그 판단의 근거가 될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니 우리 시나리오 한번 짜볼까?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 2000년대 이후에 다시 한번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 이유는 지금은 그때와 다르게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노이즈와 신호가 섞여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무엇인가 굉장히 쉽게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거나 내지는 전략을 짜는 게 어렵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전략을 짜놓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놔도 너무 빠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충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에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이죠. 작년에 어느 누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몰랐고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내년에 그럼 올 하반기에 내년에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단순히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상 최악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기후 위기, 뭐 탄소, 카본, 뭐 미세먼지 등등등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에 대한 아마 관심과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단법인 코드도 이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오픈 데이터, 오픈 콜라보레이션 관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폭을 넓혀서 다양한 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센싱하고 인지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있고 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몇 주씩 걸리는 프로그램에서 그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그 현재를 인지하고 변화를 인지하는 것 중에 하나 툴이 바로 퓨처 휠이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어떤 변화들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함께 진행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논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변화라고 얘기할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추세나 추이가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막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것들의 추이 어떤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이 트렌드가 사실은 한 종류가 있는 게 우리 뭐 트렌드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트렌드 안에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트렌드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동조 범위가 있고요. 또 한쪽은 그 동조 범위 이외에 영향력을 이제 끼친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잠깐만요. 동조 범위가 있고요. 또 한쪽은 동조 범위 말고 그 지속 시기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범위와 지속 시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트렌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동조 범위가 한 국가를 넘어서는 것을 보통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동네 내지는 뭐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그룹 뭐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트렌드는 아니고 우리 국가를 넘어서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트렌드이면서 지속 시기는 뭐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지속되면 그것이 이제 트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메가 트렌드라고 보통 불리울 때가 있죠. 이 메가 트렌드는 동조 범위는 트렌드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거보다는 때로는 조금 적을 수도 있고요. 다만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지속 시기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보통 30년 이상 지속이 될 때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는데 어떤 것들이 메가 트렌드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뭐 초고령화, 뭐 1인 가구의 증가, 뭐 그다음에 뭐 수명의 증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10년 만에 없어질 일이 아니라 뭐 20년, 30년 계속 지속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메가 트렌드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 이제 패드라고 하는 것과 마이크로 트렌드가 있는데 이것들은 동조 범위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기도 1년에서 3년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는 것들이 바로 이 마이크로 트렌드라 패드가 있을 텐데요. 패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동조 범위가 좀 커서 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발견이 되는 그래서 보통 이 패드가 발견이 되면 사람들은 이게 트렌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의외로 이게 이제 2, 3년 사이에 빠르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패드와 트렌드를 구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에서만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는데 그것들이 작은 변화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이크로 트렌드라고 불리는데 우리는 이런 다양한 트렌드들을 그냥 하나로 트렌드라고 부릅니다. 다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 트렌드들이 도대체 과연 얼마만큼의 지속 시기와 영향력을 갖고 있을 건가를 워크숍을 하는 동안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외부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을 합니다. 뭐 스티브에서부터 패스트, 산업 분석, 시장 분석, 경쟁자 분석, 굉장히 다양한 분석들을 쓰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런 분석들은 하나도 쓰진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경쟁자들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들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술들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으며 거시 환경에서 국제적, 정치적, 뭐 환경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이유가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를 함께 좀 고민하기 위해서 그런 이해 과정 속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것들 중에 가장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보통 이제 패스트나 스팁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면 소셜, 테크놀로지컬, 이코노미컬, 이콜로지컬, 폴리티컬 뭐 뒤에 뭐 패스텔, 뭐 스티플이라고 하는 거는 뒤쪽에 에티컬, 레갈 뭐 이런 게 붙어서 약자인데 뭐냐면 소셜,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테크놀로지컬, 기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코노미컬, 경제적으로 어떤가, 에콜로지컬, 환경적으로 뭐 에너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뭐 이렇게 각각의 섹션별로 변화를 분해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다이어그램도 그리고 뭐 분석도 해보는 걸 보통 우리가 패스트 분석, 스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통 통해서 나온 수많은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퓨처 휠이라는 걸 보통 그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이 과정을 생략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평상시에 다들 고민을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퓨처 휠이라고 하는 걸 들어갈 텐데요. 퓨처 휠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나리오는 미래의 모습을 모사한 스토리인데 그냥 쉽게 SF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F 소설이 시나리오다. 그런데 시나리오와 SF 소설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SF 소설은 그냥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재미있게 미래의 어떤 상들을 그냥 예측하고 상상하면 그게 SF 소설이라고 하면 시나리오 플래닝은 다양한 어떤 미래 모습이지만 그게 현재의 동인들과 그것들의 연계된 변화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장기 예측에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이 시나리오 플래닝인데요. 시나리오 플래닝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불확실성은 커지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예측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불확실성은 크지 않은데 예측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포캐스팅 예측을 하면 됩니다. 아, 내일 이렇게 될 거야. 내년에 이렇게 될 거야. 한 달 뒤에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뭔가 준비하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불확실성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측은 안 되는 상황을 가상해가지고 SF 소설을 쓰지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에 대해서 하나만 딱 제가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플래닝과 미래학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두 개가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미래학은 우리가 보통 미래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통 미래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미래학에서는 기본적인 가정이 미래는 예측 가능하다라고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나리오 플래닝에서는 미래는 예측 불가하다라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미래학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확실하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예측하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제일 중요한 인자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 불확실성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거고요. 미래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고 단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면서 미래를 어떻게 알까, 미래를 알기 원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표출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시나리오 플래닝은 복수계의 시나리오를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래서 이 미래의 복수계 시나리오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냐,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뭐 떼돈을 벌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양한 미래들을 어떤 미래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플래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퀴즈를 하나 좀 드려볼게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걸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퀴즈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예 중에 불확실성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그 화면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1, 2, 3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이다. 1번입니다. 2번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이다. 3번 내가 로또에서 다음 주에 10억 원을 탈 확률은 0.00001%이다. 이 세 가지 예 중에 뭐가 불확실성이 제일 높을까요? 화면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를 자, 1번은 1, 2번은 2, 3번은 3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자, 다 같이. 네. 네.
네, 2번, 네, 2번이 많고, 2번이 많습니다. 1번이 좀 있고, 네, 안 드신 분도 좀 계시고, 네, 어려운 것 안 어려운 것 같으면서 어렵죠.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가 올 확률, 느낌에도, 비가 올 확률이 정확하게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30%밖에 안 되니까 불확실하겠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불확실한 거는 3번입니다. 내가 내일 다음 주에 로또에서 10억 원을 탈 확률이 잘못 냈어요. 1번입니다. 1번.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가 불확실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1번이 제일 높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확률적으로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일어날지 확실히 모를 때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1번이 불확실성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하냐면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다. 비가 올 확률이 낮죠. 확률이 낮지만 중요한 건 불확실성은 그렇다고 해서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비가 올 확률이 30%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비가 올 확률이 30%인 거고요. 로또에서 10억 원 탈 확률은 0.00001%다. 확률이 무지하게 낮죠. 근데 이게 불확실성이 높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거의 로또에서 10억을 탈 일이 없을 겁니다. 불확실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다가 왜 불확실성이 높으냐면 제가 지금 동전을 던집니다. 앞이 나올까요? 뒤가 나올까요?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50% 50%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던지지만 앞이 나올지 뒤가 나올지 둘 다 똑같아요. 확률이. 또 두 번째 던집니다. 뭐가 나올까요? 앞이 나올까 뒤가 나올까? 또 역시나 50% 50%죠. 결국 무슨 얘기냐?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어느 한쪽이 높지 않아서 둘 다 일어날 확률이 똑같거나 비슷할 때 불확실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다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일. 하지만 우리가 시나리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에요.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 조금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그걸 감안하셔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작년 기준으로 코로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라고 물어서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불확실성이 높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불확실성이 높은 것 중에 임팩트가 큰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큰데 불확실성이 높다. 지금 코로나가 딱 그렇죠. 임팩트가 큰데 불확실성이 높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큰데 불확실성이 낮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전략을 짜거나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불확실성은 높은데 중요하지 않다. 불확실성이 높은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될 수 있겠죠. 중요하지 않은데 불확실성이 높다고 우리가 일일이 준비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높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게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나리오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임팩트가 높고 중요한 요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미래들을 우리가 그려보는 게 바로 시나리오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나리오를 만드는 앞단에 있는 퓨처 휠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요. 이 퓨처 휠은 다른 말로 이제 제가 임팩트 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마인드 맵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야, 퓨처 휠 나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뭐지? 마인드 맵입니다. 마인드 맵이랑 똑같고요. 차이는 마인드 맵은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냥 생각의 순서대로 플로우대로 그냥 전개를 하면 마인드 맵이라고 하면 이 퓨처 휠은 마인드맵 중에서 약간의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파란색에 들어가는 가장 중앙에 들어가는 그 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어떤 특별한 변화의 동인이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 아니면 의사결정 사항, 어떤 일어난 현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코로나 19이라고 쓰면 코로나 19 때문에 일어난 현상인 거죠. 변화인 거죠.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연결되는 화살표에는 뭐를 쓰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영향과 결과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19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럼 코로나 19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 19 때문에
상점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뭐 학교는 원격 수업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 게 이제 직접적으로 일어난 변화이겠죠. 그게 다이렉트 컨시퀀스 안에다가 써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서클이 전개가 되면 이 퓨처윌에서는 두 번째 서클을 전개합니다. 어떻게 전개하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마스크. 그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생기는 또 변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생겼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 제조업의 리쇼어링이 시작됐다. 제조를 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만들 생산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서구 문화권에서 마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바뀌었다. 뭐 이런 변화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 또 한 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스크 때문에 리쇼어링이 생겼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각자 공장을 다시 지어서 마스크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조업이 다시 한번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고, 고용 노동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이런 변화가 또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영향력이 체인 리액션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을 만큼 계속 전개해 보는 게 바로 퓨처 휠이에요. 근데 퓨처 휠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사실은 이렇게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직접적인 변화 내지는 간접적인 변화들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단순하게 가운데서부터 가장자리로만 계속 영향력이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주변에 있는 것과끼리도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미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서로 연결하다 보면 마치 바퀴처럼 이렇게 서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까지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퓨처 휠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오른쪽에 있는 퓨처 휠까지는 하지 않으실 거고 그냥 왼쪽에 있는 그냥 마인드맵을 전개하듯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전개해 보는 것,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워크샵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오늘 만드실 거예요. 1인 가구가 증가한다? 이게 지금 어떤 변화의 동인이자 현상인 거죠. 이걸 만약에 우리가 토픽으로 놨다. 그럼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에 개인주의가 확산이 될 수 있고요. 외로움이 증가될 수 있고요. 주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뭐 니즈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로움이 증가한다. 그러면 그 외로움 증가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기는 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할 것이고요. 유흥문화가 발달할 것이고요. 코리빙이나 쉐어하우스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소셜 매칭 앱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활성화가 되면 뭐 반려동물이 증가했다. 그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 동물 애호가 그룹들이 증가할 거고, 유기동물이 상대적으로 또다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애견용품 산업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애견 호텔 같은 새로운 신산업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를 정하셔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놓고 그것들이 만드는 영향력을 계속 어떤 그 결과값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해보는 워크숍을 각 그룹별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그 가운데 들어가는 주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진행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요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각자 10개, 그러니까 10명 정도씩, 지금 한 46분 정도 되시니까 10명이 조금 넘을 수도 있겠네요. 너무 많네. 10명 정도씩, 한 11명 정도씩 4개 그룹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4개 그룹으로 나눠지시게 되면 각 들어가셔서 돌아가시면서 각자 한 2분 정도씩 자기 소개,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오늘 퓨처 휠을 한번 같이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지 그 본인이 제안하는 주제 같은 것들을 조금 같이 논의를 제안을 해주시고, 그리고 모두가 한 번씩 쭉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그 모두가 얘기한 주제들을 가지고 뭐 거수를 하든 각자 그룹에서 투표를 하든 알아서 같이 논의할 주제를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가지고 퓨처 휠을 35분 정도 같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한 마지막 5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시그널을 드릴 텐데, 그 여러분들끼리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실 분을 한 분 정도 선택을 해주시고, 제일 좋은 거는 그룹에서 자발적으로 누군가가 손을 들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한 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러면 60분이 딱 되면 여러분들이 분반대에 있었던 소회의실이 자동으로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메인으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있는 것처럼 다시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그룹별로 한 3분 정도씩 돌아가면서 공유를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우리가 토론
질의응답 했더니 이런 게 재밌더라, 이런 게 어려웠더라, 아, 이런 게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랑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그룹에는 저희 사단법인 코드의 이사님들 한 분씩 들어가셔서 전체적으로 요 1시간의 시간을 좀 진행을 해주실 건데, 진행을 해주신다기보다 그냥 1시간에 이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그냥 리마인드 정도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진행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냥 뭐 각자 의견 내주시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끌어 주시고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 처음 퓨처웨이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토론하면서 배운다. 오늘 이거는 저는 그 퓨처 휠의 워크샵, 커먼즈 펍의 이 워크샵을 기획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완벽하고 익숙해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요걸 했다기보다 이렇게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축적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실험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그냥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로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그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행 중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이나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슬랙이라든가 노션 같은 툴들을 활용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사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팀즈라든가 그런 툴들을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그 비대면 상에서 가장 어려운 건 바로 그거죠. 이렇게 텔레컨퍼런스를 하는 거, 이야기, 보이스 기반의 이야기 하는 것들은 쉬웠지만, 아이디에이션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려면 사실은, 그냥 그 보이스만 갖고는 사실 부족했던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그 미국이나 해외에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미로입니다. 제가, 뭐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미로가 가장 그래도 잘 만든 툴이기 때문에 미로를 소개를 오늘 드리는 거고요. 지금 미로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생긴 그 UX를 가진 GUI를 가진 툴이 여러분들 눈앞에 뜰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실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제 그냥 혼자.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뭐 해외 출장이 어려워졌다, 해외 출장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됐다, 뭐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이렇게 퓨처 휠의 초기 단계인 그 임팩트 맵을 한번 작성을 해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작성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뜬 거는 이제 완성품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뭐가 뜰 거냐면 여러분 모두가 에디터가 돼서 동작하는 화면이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툴을 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제가 그 미로를 잠깐 툴을 한번 띄워서 여러분들께 조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로라고 하는 툴을. 그래서 미로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보여드릴 텐데, 지금 혹시 미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화면에. 지금 화면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그 툴이 여러분들께 뜰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가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본인들한테 유니크한 아이디가 자동으로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분이 이 한 화면에, 예전에 초창기에 구글 닥 처음 나왔을 때 구글 엑셀 시트, 구글 시트라든가 구글 닥에 같이 막 작업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랑 똑같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다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폴스 오브 체인지 챌린지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마음껏 타이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기에다가 우리는 교육에 대한 코로나 이후에 교육에 대한 변화를 하고 싶어. 그러면 코로나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그 누가 치어야 되느냐? 그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 사람이 치시는 거예요. 어떤 그 퍼실리테이터 한 분이 대신 다 쳐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동시다발적으로 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뭐 교육의 변화, 뭐 이렇게 우리는 이 주제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치시고, 여기에다가 각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일이 생길 거야를 각자 같이 타이핑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메모하듯이 그냥 막 그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를 여기다 막 써주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 윤종수 이사장님이 그 미로 툴 쓰기 어려우면 우리 그냥 딱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됩니까? 네, 말로 하셔도 되는데요.
말로 하시면서 각자가 얘기하시면서 여기다 한번 쳐보세요. 이거 경험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35분을 드릴 예를 들어서 그 시간 제한을 혹시나 드리긴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다가 그 조금 그러니까 보이스로 하시다가 조금 불편하신 게 있으면 옆에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을 하셔도 좋고요. 밑에 타이머를 제가 켜놨으니까 혹시나 시간 제한을 두고 하시고 싶은 팀들은 타이머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기 오른쪽에 미로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능들을 오늘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을 거고 이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꺼내서 쓰셔도 되지만 지금 여기 제가 드린 이 마인드맵 하나만 가지고 하셔도 아마 그 1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그 워크숍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뭐를 얘기를 좀 드릴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논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오늘 어쨌거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기본적으로 전제한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 영향받게 될 변화와 미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향받게 될 변화와 미래는 무엇인가. 요거를 기본 주제로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특별한 세부 주제는 그룹별로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교육이라는 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아니면 가족과 공동체 변화, 종교 내지는 개인과 국가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내지는 비대면 경험과 뭐 모바일 서비스의 변화, 여행과 여가 내지는 복지와 건강, 글로벌 관계, 아니면 이제 커먼즈 정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먼즈의 가치 내지는 커먼즈의 변화. 이렇게 조금 작게 좀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걸 열어놓고 그냥 코로나라고 놓고 하면 사실 모든 그룹들이 비슷한 얘기를 1시간 동안 충분히 전개를 못하고 끝날 확률이 높아서 조금 좁혀가지고 주제를 정해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그냥 예시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그룹에서 편하신 걸 정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 내지는 뭐 자동화, 뭐 인공지능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럼 그걸 정하셔도 좋고요. 교육, 뭐 학원 내지는 입시의 변화, 뭐 이런 걸 정하셔도 좋고요. 뭐 직업 내지는 뭐 초고령 사회로 인한 어떤 노인의 문제, 뭐 이런 거를 직접 정하셔도 좋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그룹별로 정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35분이 이제 다 돼서 제가 이제 25분이 다 돼서 이제부터 이제 반 분반을 할 텐데 지금 42분 정도가 계시고요. 지금 이게 화면에 이제 지금 미로 링크인데 요 미로 링크들을 각 그 그룹의 그 코드의 이사분들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미로의 링크를 들어가시면 모두가 이제 클릭을 하셔서 오픈하시면 돼요. 웹브라우저의 미로가 열릴 겁니다. 그럼 열리시면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뭔지 자동 할당된 아이디가 뭔지 확인을 먼저 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작업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분 정도 각자 돌아가면서 본인 소개 2분씩 본인 소개하시면서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거나 푸쇼이를 그렸으면 좋겠는지 아이디어 제안을 돌아가면서 먼저 쭉 하시고 나서 주제를 하나 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게 한 20분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분 동안 여기 미로에 들어가셔서 다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1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게 될 거고요. 돌아오시게 되면 뭐 아쉬웠던 점 뭐 이런 것들 같이 논의하면 되니까 그때 좀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나 질문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 마이크 키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요거 지금 보여주시는 화면은 텍스트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건가요? 지금 그 소그룹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 소그룹 그 줌 창에다가 저희 그 이사님들이 공유를 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 클릭하시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이제 분반을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 이사님, 혹시 그 처음부터 다 들으셨나요? 아니,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이인호 이사님은 네, 편하게 네, 오원석 이사님이랑 함께 한 그룹에 들어가셔서 네, 저는 해주시면 없는 듯이 해주세요. 네.
자, 일단 42분이니까 한 10분씩 일단 분반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각자 그룹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시간 뒤에 뵙겠습니다.